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목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강재헌 부장,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경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강재헌 부장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회 수소의 날 기념식이 개최가 됩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수소 산업 종사자를 위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행사인데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수소의 날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설된 법률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항에 따르면 기념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국회 입법이 완성이 되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을 통해서 청정 수소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였고요. 양 국가는 최근 한국 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의 청정 수소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정부는 2030년도까지 수소버스 트럭을 3만 대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에카 수소 충전소를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 기업도 600개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죠. 어제는 또 11월 1일 날 박문규 산업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칠레에 방문하여 수소 협력을 강화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39개 경제협력단이 함께 참여했던 부분들 최근에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 관련주는 올해 내내 내리막길이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해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모습인데 두산퓨얼셀, S퓨얼셀 같은 수소 관련주의 이 일정 모멘텀이 충분한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미 오른 종목들 따라잡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오늘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지금 늦을 수가 있죠. 지금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소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지금 기념식에 참여를 하나요?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도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이 두산퓨얼셀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KIB 플러그 에너지가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사에선 참석을 하게 되는데 두산퓨얼셀은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네. 주력인 발전용 인산형 연료 전지,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등을 차세대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퓨얼셀입니다. 현대차도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요. 북미양 수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어쨌든 현대차가 세계 1위이고 점유율도 1위인 기업이죠.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HIB 플러그 에너지가 유일하게 참석하는데 지난 8월 상용 수소차 전문 업체인 범한 자동차를 50%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소 산업 진출에 소식을 알리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9월에는 한절 기술들과 더불어서 수소 에너지 협력 소식을 밝혔고요. 울산 수소 발전소 1호기 출자 소식도 함께 전한 상황이죠. 이로써 수소차 시장,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수소 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진출한 기업이 바로 코스닥 상장사 중에 HIB 플러그 에너지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는 수소경제다. 예, 뭐 이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 수소경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박우경 부장님 주목하고 계신 섹터 어떤 겁니까?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가장 좀 흔들리지 않는 좀 섹터라고 한다면은 뭐 데이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제 세 개의 업체라고 한다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알파벳, 구글을 저희가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은 양호한 실적들을 클라우드 섹터에서 주로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과거에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좀 무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전일에도 반도체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었죠.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AI 반도체,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들이 데이터 소모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도들이 더욱더 좀 첨예하게 빠르게 좀 각 기업들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기업들은 대부분의 그런 그 개별 전산실에 유지됐던 것들을 정보 시스템들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기반으로 다 이원화를 하고 있고요. 뭐 기업들 망분리도 이미 되어 있고 금융권들은 뭐 차세 시스템들을 은행, 증권, 보험 회사 다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때와 같이 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먹통 없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2030년까지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좀 전환을 해서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까지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내의 가장 클라우드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클라우드 섹터만 전년 동기 해가지고 약 57%의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도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런 성장성을 좀 말해주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갖고 오신 이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산업 선점에 대한 경쟁이 빨라지고 있는 클라우드주냐, 아니면은 지금 수소 관련주냐, 일정 모멘텀을 삼아서 매수해 볼 수 있는 수소 관련주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클라우드 관련주 vs 수소 관련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선별이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강재현 부장님의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수소 관련 종목들은 두 가지 종목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BMT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KIB 플러그 에너지. BMT는 2015년도 프리포밍 피팅 개발에 착수하면서 수소 인프라 시장향 부품이죠. 이런 개발을 선제적으로 시작했고요. 한중 국제공동 연구 사업의 주관 기업으로 선정돼서 중국향 초고압 수소 충전 저장 시스템용 압력 용기라든지 고차압 레귤레이터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의 가장 큰 투자 매력도는 꾸준한 실적 증가에 있습니다. 2021년도 57억 원 순이익에서 작년에는 150억 원, 올해는 200억 원 순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예상 실적 대비 PER은 6배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수소의 날 행사에 코스닥 상장사에서 유일하게 내빈으로 참석하는 기업이 바로 KIB 플러그 에너지인데 이 종목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열교양기 사업에서 연간 1억 원 이상의 매출과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청정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활용 과정에서 열 교환기의 중요성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KIB 플러그 에너지가 42년간 열 교환기 사업에서 쌓인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수소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이번에 연료전지 생산 기지 역시도 2025년도까지 100와트급의 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고 각 사업지별로 매출액이 350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살펴보시게 되면 당사는 이미 반기에만 118억 원의 수익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이 매우 높고 실적 대비했을 때 역시나 이 종목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라우드 관련 기업 중에서 하나만 콕 집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표 종목인 KINX. 이제 KINX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뭐 8개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이미 좀 다 포화 상태다. 저희가 뭐 수도권 내 데이터 센터 지을 곳이 없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는 뭐 인허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전력이 승인을 좀 잘 안 해주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내 그런 데이터 센터의 공급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근데 KINX가 뭐 내년도에 과천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센터에 대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수혜를 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흔들림 없이 가는 거랑 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안 올랐던 네. 수소 관련주냐 아니면은 AI 성장성이 또 보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관련주냐. 저는 사실 클라우드 관련주에 조금 더 시선이 가거든요. 조재기 랭커님은 어떠십니까? 네, 뭐 어차피 안 맞는데 뭐 클라우드 쪽을 저는 오늘 좀 힘을 실어주고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수소 경제 쪽을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너무 안 오르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제는 오를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수소 경제 잘 돼야죠.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이 기술 경쟁력 가장 앞선 쪽이 또 수소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수소 기념의 날 행사가 오늘 열린다고 하니까요. 수소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박우경 부장, 강재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